세상에 보세요 제목.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이달 초에 있었던 이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보자. 네. 이거 또, 이거 지금 뭐, 아유, 잘 남았네. 네. 가로로, 많이 남았는데? 네, 수술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안쪽은 아니면 괜찮고. 정맥만 좀 잘려가지고, 동맥은 안 다쳤다.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이재명 당대표가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명문정당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식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요. 보신 것처럼 이달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만나서 명문정당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명문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정말 바로 며칠 전이어서 그런데 보세요. 이제 최근에요. 명문정당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거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임종석 전 실장은 왜 공천하지 않으신 거예요? 중성동구 갑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성동 갑은 전현희 후보자로 의결하였다고.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 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임종석 전 의원으로 불리기 합니다만 지금 호칭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백성문 변호사님, 임종석 전 의원이 당에서 컷 오프 공천 배제가 됐어요. 사실 민주당 지금 현재 공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 분기점 분수령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여부 혹은 경선 여부, 경선에 참여하게 해주느냐 여부가 사실 지금 아까 명문정당 얘기가 나왔는데 명문정당인지 멸문정당인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굉장히 소위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지금 전략지역구로 결정돼 있던 서울 중성동갑에 사실상 뭐 탈락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안규백 그 전략공관위원장의 그 인터뷰하는 과정 좀 들어보셨을 텐데 왜 공천에서 배제한 건가 이런 기자 질문에 못 들었습니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했다는 이유를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 뭔가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배제하는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뭐 험지를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면은 어디를 가야 하는 것, 이런 얘기들만 그동안에 있었죠. 특별한 하자가 있었는지 뭐 그단 별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오늘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고위에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 그 이후에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한 상황인데, 지금 사실 민주당의 지금 이 내분 상황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전현 평론가님, 이렇게 하면 총선에 이길 수 있습니까라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반문하는 듯한 지금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은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그 지역을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전체적인 선거의 구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지도부가 말 그대로 위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전략공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왜 안 했냐고 우리가 묻는 질문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후보가 됐습니까를 물어야 되는데
마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질문을 하면 공관위원장이 그걸 설사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네. 좀 질문이 좀 무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게 친문 비문이라고 나누기가 좀 애매한 것이 전현희 지금 이제 후보가 되겠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즉 장관급 인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지금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런 역할도 했지만 또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이후에 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를 자꾸 정치인으로 나눠서 하다 보면 점점 더 당의 내분이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전략공관위원장이 말을 아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역구 주민들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만이 최고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는 당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언론이 미리 판단을 해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친문계 의원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무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위원회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본인이 난 당을 최고는 못하겠다고 하는 게 자리가 낫겠죠. 어쨌든 민주당 중진 의원께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인터뷰를 이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고민정 의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했던 인물이죠.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로 꼽히고 있는데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당무 거부할 거면 최고위원이 내려놔 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밝힌 거잖아요. 손재민 변호사님. 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진짜 또 내려놓는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요. 아마 민주당 분들은 좀 의아하고 어떻게 내분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가는가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실 텐데요. 지난 26일이었습니다. 고민정 전 최고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임 전 실장이 공천이 늦어지는 이 사천 논란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과정에서 네. 이 최고위원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오니까 그 다음 날 그리고 이 인터뷰 다음에 이제 고민정 전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은 것이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를 사퇴를 한 겁니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단일 대우를 이뤄서 승리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사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 대목에서 궁금하신 대목이 있을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정성호 의원 앞에 붙는 수식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명계, 당내 친명계 의원 중에 좌장 이것까지 수식어를 붙지만 이게 근데 당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언론 인터뷰만 거의 도맡아 하시다시피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아마 언론에서도 지금 정성호 의원에게 질문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답변과 가장 비슷하다고 판단하니까 한 게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에서 안타까운 피습 사건이 있고 나서 병원에서 그 당시 현근택 부위원장의 징계 여부 관련해서도 문자를 서로 나눴던 게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그걸 왜 이 두 분이 얘기를 하지?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의 저 얘기가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의 저 얘기에 대해서 소위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는 뭐 내 생각과 다르다라거나 아니면 친명그룹에서도 그에 대해서 반발이나 반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 가장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정성호 의원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고민정 최고위원도 당 중진이 물러나라 해라는 뜻이 실제로는 친명그룹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결국 최고위원장직까지 사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하. 이런 민주당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상대방 건너편 집에 있는 거기서도 뭔가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또 반박 얘기까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됩니다.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금 최고위원직 사퇴한다고 하는데 누구신지. 후보 사퇴요? 최고위원 사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당내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둥 그렇게
엄호를 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그런 왜곡을 하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표정에만 봐도 일단 뭔가 잔뜩 심기 불편 이 네 글자가 막 써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참 기괴하게 하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당, 국민의힘, 더군다나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까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를 만들어서 민심을 제대로 읽고 지금부터라도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과연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옆집 야당 상황 보면서 할 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 하면서 계속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옆집 상황을 얘기하니까 참 기괴하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이 무감동 공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은 거의 지금 통과를 하고 있고 새로운 신인의 모습이라던가 혁신의 의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득권을 유지해주면 힘없는 신인들의 목소리보다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면서 조용해 보이겠죠.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당이 나아갈 목표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비대위의 모습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어떤 민주당 청년 당원이 국민의힘 당사한 모습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1인 시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모습은 사실 너무 언론에 부각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지역신문을 봤더니 이른바 중진들에게 그 지역을 옮겨서 다른 지역구에 배치하라는 것이 마치 희생인 양 중앙당에서 홍보를 했지만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다른 예비 후보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지역구 돌려막기 아니냐는 비판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옆집에서 우산이 몇 개냐 이렇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 본인의 집에서부터 좀 단속을 잘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전현 평론가님 말씀 뭐 틀린 부분도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 총선을 지금 총괄하고 진두지휘해야 되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옆집에 관련된 사정을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경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일단 아닌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그게 좀 참 궁금하긴 한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 내부의 분란이나 혼란 같은 것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훨씬 심하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특정 계파나 특정한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총선에 다 내쳐지거나 아니면 어느 쪽이나 이게 다 쏠려 있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사실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으로 비교가 충분히 가능한 게 뭐 여론조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양당 간에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뭐 전체적인 그 호감도나 지지율 추이 같은 거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소위 민주당에서 지금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으로는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심하다고 하는데 일단 민주당 뉴스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아까 앵커가 처음에 오프닝하기 전에 읽었던 멸문정당부터 나왔던 얘기들은 전부 민주당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이건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론은 경남신문입니다. 지금 중앙당에서 너무 조용한 듯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언론에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검핵관, 윤핵관, 용산 출신 핵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사실상 신인들이 빨리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조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 공포감을 느끼고 있거나 대항해봤자 안 되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떨어진 사람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연 떠들썩하게 보이는 것만이 모든 공천의 잣대 기준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아까부터 발언에 시동 걸고 계신 하재근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제목 보니까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문정당은 이재명, 문재인 통합 화합 정당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공천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성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비명계에서는 현역 의원 하위 20% 선정, 뭐 임종석 전 실장 경선 배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불만이 여과 없이 표출이 됐고 친명계에서는 침묵을 지켰다고 하는데 특히 친문계 핵심이라는 홍영표 의원이 이 대표가 혁신 공천을 하다 보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다고 했는데 당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을 하고 있다. 명문 정당이 아닌 멸문 정당이다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직격탄을 그렇게 날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표현 자제하세요. 뭐 자제하라고 뭐 이렇게 또 옥신각신 뭐 말을 주고 받았는데 그러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봐야겠죠.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가족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오늘 일만 보더라도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을 끝내야 된다. 이걸 심판해야 된다는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홍영표 의원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와서 저렇게 지금 이 자신의 어떤 격앙된 감정도 지금 드러내고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어제 사실 비공개 때 의원총회 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얘기 다 참고하겠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계속해서 홍영표 의원은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공세 고삐를 죄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홍영표 의원에게 작심 비판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이 이동주 의원이 누구냐? 홍영표 의원과 함께 이천 부평구을 공천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인데 SNS를 통해서 홍영표 의원에게 일가를 했는데요. 단수 공천받고 4선까지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 본인은 당연히 공천을 받는다는 오만에 빠져 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방위원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골프나 치고 있었을 것이다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민주당을 탈당한 인물이 또 있어요. 자, 그 목소리와 그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반응까지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설훈 의원은 이 탈당을 했고 이미 탈당한 의원들과 함께 혹시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낙연 공동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지 또 그게 또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앞으로 뉴스파이터가 차분하게 정치권 이제 42일 앞으로 다가온 정치권 총선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